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가 이번에 출범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과학논평에서는 연구개발특구가 무엇인지, 또 지금까지 어떤 특구들이 지정돼 있었는지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김상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연구개발특구가 뭔지 좀 생소하거든요.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좀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 연구개발특구는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지식자산을 창출하고 대학이라든가 정부 출연연 이런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중점 지원함으로써 국가 성장 동력 창출에 이바지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된 특별 지역을 말합니다. 예. 이와 같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와 기업이 집적되어서 연계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공립연구소 또는 정부 출연연을 3개 이상 포함해서 40개 이상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이공계 학부를 둔 대학이 적어도 3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까다롭네요. 예. 이 외에도 이제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및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여건이라든가 또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기여도, 외국과의 교류 여건 등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공청회 또를 통해서 지역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군요. 네. 예. 현재까지 특구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05년에 지정된 대덕 연구개발특구를 비롯해서 광주, 대구, 부산 등 4개가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전북 특구가 5번째로 지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연구개발특구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다시 조성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요건이 갖춰져 그렇습니다. 있는 곳을 특구로 네. 지정을 하는 거군요. 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들을 받게 되는 건가요? 특구기 때문에 역시 다양한 지원 시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우선 이제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각종 그 국세나 지방세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이라든가 수도료 감면, 또 이제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가 기간을 완화시켜주고, 또 사용자 부담금 감면이라든가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및 지방세 지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연구 성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 개발 비용 지원이라든가 우수 기술 발굴 이전 지원, 또 연구소 기업이나 특구 창업 지원, 또 특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또 연구개발 특구 펀드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 참고로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대덕 연구단지 안에 연구개발 특구 진흥 재단이 있고요. 예. 그 재단의 각 지역별로 지역본부에서 그 특구에 필요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5개밖에 없죠. 그러게요. 이번에 이제 전북 특구를 포함해서 총 5개가 지금 지원이 돼 있습니다. 네, 경상도의 대구, 부산, 충청도의 대전, 대덕, 그리고 이제 광주, 전북 연구개발 특구 생겼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5번째로 생긴 전북 연구개발 특구는 뭐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까? 다른 곳과 비교할 때? 네, 전북 특구는요. 그게 이제 전주시, 완주군, 정읍시 이렇게 3군데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요. 네. 전북 지역에는 지금 그 복합 소재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전북 분원이 있고요. 또 아까 이제 요르단 그 원자로 수출했다고 보도가 되던데요. 연구용 원자로, 그러니까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또 분원이 있고, 생명연 분원, 그리고 이제 흡입 독성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안전성 연구소, 이런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대학교라든가 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 이런 대학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북에서는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농생명 산업과 첨단 소재 산업의 세계 인류 융합 지식 허브로 발전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전주 완주 지역은 사업화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고요. 또 완주 지역은 아까 키스트 전북 분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융복합 소재 부품 거점 기구로 하고, 정읍에는 이제 그 생명연 분원이라든가 원자력연구원 분원, 또 안전성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농생명 융합 거점 지구로 각각 지원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2015년까지 신규 기업 한 300여 개를 집적화시키고 고용 유발 효과 2만여 명, 또 생산 유발 효과 7조 원, 수출 25억 불 정도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 분야가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히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또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중심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과학기술이 모든 분야의 핵심이 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지역이 그동안에 발전한 그 행태를 보면은 주로 이제 토목이나 건축 이런 어떤 하드웨어 중심의 발전 전략에 의지해 왔습니다. 예. 물론 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인프라 기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이룩한 게 사실이지만 지금 사실 전 세계가 과학기술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지방도 이제는 이제 이런 하드웨어를 떠나서 인적 자원, 그러니까 휴먼 리소시 디벨롭먼트라든가 R&D, 연구 개발 이런 양대 축으로 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지역의 어떤 그 싱크탱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라는 것이 이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한 2달 전에는 또 부산에서는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비스텝이라고 하는데요. 비스텝이 지금 이제 창설이 되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도 이제는 인적 자원과 과학기술 이런 걸 양대 축으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좀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골고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해 보입니까? 지역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금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유념할 사항이 있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국가 과학기술 사업이 정치적으로 오남용되지 말아야 되겠다. 아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출연연구원 지역 분원 설립이 예. 국가나 그 본원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역 정치인이라든가 지역의 노력으로 유치를 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선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지방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해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중앙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뭐 미래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중기청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지역 관련 사업들은 가능하면은 지역에 위탁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역과 중앙이 협력해서 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이제 정책 기획을 하더라도 그 실제로 집행은 지역에 맡길 수 있으면 맡기게 되면은 지역에서는 이제 그 중앙에서 의도하는 정책 의도에 따라서 네. 또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그걸 잘 실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업 성과를 높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사업들을 중앙이 다 모든 걸 다 기획하고 집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유념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역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지역 사업들이 이제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정치적으로 이렇게 쇼업하고 뭐 모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개 사업이라도 정말 지역 주민, 지역 경쟁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역 기업과 지방 대학들이 협력을 강화시켜서 네. 지역에서 배출한 인력이 자기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잘 알고 연구소를 알아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또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거기에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를 좀 발전을 시켜서 지역 인재는 물론이고 국내 다른 우수 인력, 해외 인력들이 거기 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 연구개발 특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각 지역들이 인적 자원과 과학기술을 양대축으로 국내를 넘어서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